내 재산을 증식하게 원하신다 하면 어떤 저축성 생명보험을 통해서 고정이자나 아니면 주식에 연동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재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겠죠. 현재 재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있으시던지 여러분의 돈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텐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텍사스 브릿지원 본부 대표님이신 써니리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재정과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할 텐데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50개 주에서 여러분의 보험과 재정 플랜을 도와드리고 있는 브릿지원 텍사스 본부 대표 써니리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원래는 이제 뉴욕 라이프에 계시다가 이제 브릿지원으로 이제 대표님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셨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뉴욕 라이프에서 저는 엄청난 도움과 혜택을 받았고요. 많은 서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브릿지원이라는 새로운 회사에서 본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회사에 많은 서포트를 받고 한 10분 중에 7분이 이 커리어에 제대로 안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검증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좀 옮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 브릿지원을 이끌어 가신 두 분의 사장님을 보고 그분들의 매력에 제가 약간 빠졌다거나 할까요? 그분들의 어떤 그런 이렇게 20년 동안 파트너십을 읽어오는 면들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옮기게 됐습니다. 또 보니까 또 그 브릿지원에서 또 많이 잘 훈련된 어떤 시스템과 또 교육과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옮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잘 배우면 배울수록 고객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당연합니다.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보통 이제 우리 달라스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 써니리 대표님 하면은 우리 뉴욕 라이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또 알고 계시는데 이 브릿지원에서 그런 교육의 어떤 특징과 또 에이전트들을 또 모집을 했을 때 그분들이 인성과 실력을 잘 갖춰서 정말 개인 브랜딩이 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에이전트가 되시고자 하면 주정부에서 관할한 시험을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패스를 하시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거기에 준하는 트레이닝을 처음부터 시켜드리고 라이선스 받으실 때까지 뭐 책임진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서포트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분들이 시험을 패스를 하시고요. 에이전트 일을 하시게 되면 저희는 이제 상품 교육, 고객 관리 교육, 여러 마인셋 교육, 각 보험회사의 개별적인 또 그 교육이 있고 보험국의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등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에이전트 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저희는 어떤 특화된 재정이면 재정에 특화된 것만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보험에 보험이 들어가는 모든 그것들을 섭렵해서 재정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전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원스톱 쇼핑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원스톱 쇼핑. 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민 오신 분들 또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데서 과연 보험이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보험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근 200여 년 동안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200년요? 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가족의 건강 아니면은 가장이면 가장의 돈 버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비즈니스라면 비즈니스 위험 요소 이러한 것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상태의 어떠한 그러한 프로퍼티나 건강이나 이런 자산 아니면은 나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우선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보험이 하고 그 보험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을 때 사실은 재정적인 플랜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대신에 뭐에 집을 짓습니까? 그 굳건한 반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그 반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뭘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것이 보험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단 좀 더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보험하면 보통 버리는 돈이라 생각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네. 저도 이 분야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당연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잖아. 정확하게 아무도. 보험이 뭔지 얘기 안 해주고 네. 우리의 머릿속에 어쩌면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나 보험 들어 손해 봤어 이런 거 손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통해서 투자도 할 수 있거든요. 투자는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보험을 통해서 하신 분들은 보험이 돈을 손해보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투자가 그렇게 한 건데. 근데 그러니까 그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한국 문화는 특별히 이상하게 좀 위험이나 안전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어갖고, 이건 특별히 대비해서 되는 거가 아니고, 그냥 뭔가 운명적인 거라고 해서 이렇게 비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집단 무의식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리 준비한다 하는 개념이 일단 없으신데, 이제 미국에 오시고 나면 미국은 지금 준비하고 프리페어를 많이 하잖아요. 여행 가는 것도 1년 전부터 예약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떠한 문화에서 미국에서는 보험이라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그런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보험을 헛돈을 쓰는 것 좀 느끼는 거는 너무 여태까지 살아온 배경으로 봤을 때 너무 당연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각 보험 상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강이잖아요. 건강보험이 있겠고, 그다음 내 인컴을 보호하는 우리가 가장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인컴이 없잖아요. 그럼 가장이 자기 인컴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생명보험을 드시게 됩니다. 인컴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명보험이요? 내 소유물에 관한 거는 집보험, 네. 자동차 보험, 소유. 비즈니스 보험, 또 인플로이가 많으실 경우에는 워커스컴이라는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만약에 내 재산을 증식하게 원하신다 하면 어떤 저축성 생명보험을 통해서 그거에 그 고정이자나 아니면 주식에 연동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재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겠죠. 단점은 제가 여기서 전체적인 단점을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별 상담 때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한국에서 4인 가족이 오셔서 아버지가 이투비자로 오셨어요. 근데 돈업 가게를 하시고 또 딸 둘,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고 이런 가족이 있다 했을 때 렌트로 살아요.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보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나라에서 지정하는 꼭 하셔야 되는 보험들은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분들이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나가는 뭐 그저 구조에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축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저축성 생명보험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 보험이란 이름 때문에 걸리셔서 나 그거는 관심 없다 이렇게 하시면은 너무 손해를 많이 보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일단 내가 내는 보험금의 어떤 일정 부분은 캐시로 쌓이시게 돼요. 쌓이시게 되세요. 그러면 그거는 세금을 매년 안 내시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으시면서 그 돈이 커지면은 중요한 건 또 그 아인슈타인이 세계 제8대 불가사의라고 했던 복리 개념으로 돈이 커지게 되세요. 복리 개념이요? 네. 네. 처음에는 미비하지만 시간이 네. 가면 갈수록 24시간 그 돈이 계속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일단 만들어 놓으시면 나도 모르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맞아 나 이 돈이 돌아가고 있지 이 돈이 내 어떤 비상금으로 충분히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우선순위를 꼭 고려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을 통해서 세금 공제 혜택도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그 효과도 되게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공제 혜택도 일정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이자에는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쓰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년에 뭐 이자가 요새 많지 않았잖아요. 오랫동안. 그랬을 때
1년에 뭐 100불이 이자가 온다고 했을 때도 내가 돈을 구경도 못 했는데 일단 세금은 또 거기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행에서는 이렇게 세금이 연기되는 그러한 상품은 없습니다. 근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품들이 세금이 이연되는 것을 나라에서 IRS 국세청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보험을 드시게 되면 일단 매년 세금 부과가 안 되시고 그 이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내가 찾을 때까지는 네. 사실은 매겨지지 않는데 보험이란 찾는 카테고리 것도, 안에서. 보험이란 카테고리 안에서 그런데 그것도 내가 찾을 때에도 다른 방법으로 찾을 시에 세금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IRA라고 들어보셨죠?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보통 401k를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401k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데 IRA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401k는 회사가 스폰서해 주는 거.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IRA는 상품명이 아니라 세금 코드예요. 세금 그래서 코드.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람당 50세 전엔 7,000불까지, 50세 넘어가면 7,000 그래서 1,000불이 캐치업이 돼서 8,000불을 할 수가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요거에 관한 거는 내가 번 돈에서 안 벌었다고 쳐주는 거죠. 내가 그렇죠. 내가 만약 5만 불이 연봉이라고 했을 때 7,000불을 마이너스를 하면 네. 4만 3천 불을 벌었다. 거기에 대한 세금만 내라. 그런 개념입니다. 크게 봤을 때에는. 7,000불.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어떻게 세금 혜택이 있느냐. 일단 세금을 물리지 않고 매년 네. 물리지 않고 그다음에 세금으로 나갈 돈 이자가 원금으로 더해져서 어떤 복리의 효과를 내게 돼요.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 아인슈타인이 제8대 불가사의를 복리라고 했어요. 그만큼 복리는 파워풀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예제를 들어드리겠지만 그래서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자 5,000불씩 20년을 24% 각각의 텍스 브래켓은 다르시잖아요. 번 돈에 따라서 24%의 텍스 브래켓을 텍스를 내셔야 하는 분일 경우에 연 8% 수익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20년이 지나서 텍스를 매년 낸 것과 텍스를 이연해서 연기해서 내지 않았던 거에 20년 후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텍스를 안 냈을 경우는 5,000불씩 20년 모았을 때 24만 7천 불이 모였고요. 네. 텍스를 24%씩 냈을 때 매년 19만 7천 불이 모였어요. 5천 불을 세이브 했을 때 매년 20년 동안. 자, 그러면 5만 불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같은 돈을 넣더라도. 같은 돈을 넣더라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텍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와 모르시는 거, 또 알아도 내가 그거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와 아닌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 지금 5천 불로 했지만 그게 만약 5만 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보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것이 프로텍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보통 요즘 이제 또 들어보니까 그 리빙 베네핏에 대한 화두가 요즘 되게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또 올바른 정보를 좀 설명을 좀 덧붙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리빙 베네핏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많이 요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는 보험이 약간 한국 분들의 정서에 맞게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바뀌어서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이 같이 연계되는 보험들이 거의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는 사실 이런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건강보험과 생명보험이 이렇게 재정적인 쪽은 완연하게 나눠지는 그런 카테고리인데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리빙 베네핏이라고 하면 보험이 여러분들 들었을 때 일단 먼저 생각나는 건 내가 죽으면 수혜자가 뭐 내 남편이나 내 자녀가 돈을 받는 거잖아. 그럼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캐시가 쌓이는 리빙 베네핏이라는 것이 또 캐시가 쌓이는 캐시 베네핏을 또 하나의 리빙 베네핏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리빙 베네핏의 어떤 그런 요지인데 그렇게 해서 아까 잠깐 드렸다시피 그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행 이자 받으면서. 그래서 어떠한 은행 이자에 예를 들면 4 내지 5% 복리 이자를 받으면서 그 리빙 베네핏의 그 캐시밸류가 커지는 돈을 내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빨리 시작하시는 게 유리하다.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이 관건이니까 그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망보험금을 먼저
먼저 가져다 쓰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크게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critical illness라고 얘기를 해서 critical illness. 예를 들면 암이나 아니면 중풍 이런 이렇게 심혈관 계통의 질환들은 네. 굉장히 사실 완치되기 좀 어렵고 굉장히 이제 좀 크리티컬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두 번째는 chronical illness라고 해서 이거는 장기적인 고질병 같은 개념이죠. 뭐 치매가 라는 거야. 아니면은 또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데일리 6가지의 데일리 액티비티 중에서 먹고 뭐 예를 들면 옷 입고 또 뭐랄까요, 화장실 가고 옆에 또 거동하고 이러한 것들 중에 2가지를 못했을 때 다른 조력자가 필요했을 경우에 네. 그럴 때 사망보험을 먼저 받아 쓰실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에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약간 조금만 아파도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개념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큰 일이 생겼을 때 목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제가 사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암보험을 누가 샀다고 미국에도 암보험이 있네요 하면서 연락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암보험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시는구나. 사실 암보험이란 이름은 사실 없는데 이제 그분의 경우는 critical illness의 경우여서 목돈을 받으신 거예요. 그 사망보험 먼저 받으신 경우였는데 자기는 그런 거 너무 하고 싶다고 나 자기도 암보험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게 암보험식으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암의 그 병원비를 꼭 쓰시는 건 아니고요. 일단 먼저 받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실 수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을 보호해주고 하는 차원에서 리빙 베네핏이 이제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민 오시거나 사시는 분들이 그러면 가장 선호하시는 이 보험이 있다면 그 조금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선호하는 보험은 이제 이런 걸 아시게 되고 다용도로 이게 유용하구나 보험이라는 게 내가 아는 게 차원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기초적으로 가셔야 될 것은 고정 이자를 받는 저축성 생명보험을 먼저 하시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반석의 개념으로 맨 처음에 하시고 여력이 생기시면 투자 쪽으로 그 이후에 가시는 거를 저는 권합니다. 처음부터 투자를 하시는 거는 리스크가 있으실 수도 있고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좀 덜 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고정이자 쪽에 저축성 보험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세대별로 가장 많이 추천하는 보험 상품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서 보험 상품 얘기하시면 너무 상품이 많기 때문에 세대별로 네. 제가 그러면 조금 이제 나눠본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는데요. 일단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바로 저축성 생명보험을 태어나면요? 들어야 되겠죠. 시간에 투자하는 태어나자마자 그쵸. 태어나자마자 들 수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하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눈을 굴릴 때 가장 높은 언덕에서 굴려야 눈이 크게 굴러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쵸?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정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언덕일 때 가장 많은 돈이 구른다고 해서 가장 높은 언덕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가장 어릴 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시간에 투자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이의 일생에 걸쳐서 복리 저축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꼭 하셔야 되고 미국 유태인들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죠. 그러니까 미국 유태인들이 미국의 그 재정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고객도 그분은 아기가 사실 그분은 그러니까 가드파더 역할을 하시니까 이제 손주가 태어날 때마다인데 태어나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와요. 잠깐 기다려. 아직 안 나와서. 매일 연락해요. 잠깐 기다려. 내일 나올 거야. 소셜 시큐리티 넘버 내일 나올 거야. 근데 이분은 정확히 안 거예요. 이 돈이 어떻게 커진다는 그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조금 더 생각하시고 익숙해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티네이저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세금 혜택이 되면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좀 되니까 투자 상품을 권합니다. 그때는 자, 투자 쪽 보험에는 여러분 들으셨을 수도 있는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 있죠. 영어로 말하면 Variable Universal Life, VUL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20대부터 성인들은 아까 잠깐 말씀을 또 설명드린 대로 생명보험, 저축성 생명보험을 들으시면 내가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혜택을 받으며 돌아갈 때 혜택을 전천후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생명보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노년이 다가오는 시기가 되면 대충 50세 물론 지금 100세 시대이지만 50대 정도부터 생각하시면 좋은 것이 장기 요양보험과 연금보험입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50대 정도인 분들이 80세 정도까지 생존을 하신다면 70대 후반이나 80 초반에는 거의 70% 이상이 요양원에 계시게 될 수 있고 삶을 또 거기서 마감하시게 되는데 그런 통계를 본다고 하면 장기 요양보험은 이제 간병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자금을 보태주거나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계속 상당히 우리한테도 익숙해졌는데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는 어떤 말들이 있냐면 가장 미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가 살 때까지 충분할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게 가장 무의식 중에도 잘 때에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00살에 돌아가시던 105살에 돌아가시던 돌아가실 때까지 개런티해서 나오는 돈이 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사실까 봐 프로텍트하는 게 연금이고 너무 빨리 돌아가실 때까봐 프로텍트하는 게 생명보험이에요. 똑같은 보험이지만 양쪽의 스펙트럼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보험인데 그걸 생각하시면은 죽는 날까지 월급처럼 꼬박꼬박 나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한 가지 팁은 젊으실수록 그걸 하시면 나오는 돈이 훨씬 많아지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텍트가 되면서도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제 혜택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면서 또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래 다 좋아 알겠어. 하지만 나 진짜 여기서 진짜 우리 부부 맞벌이해서 벌지만 사실은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쉽지도 않고 알겠지만 당장 널 불입할 돈이 없다.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사실, 저의 케이스인데요. 제가 10수년 동안 내가 지금 융자 안 받고 돈 꾸지 않고 사는 것도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야. 제가 그렇게 정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제가 이 분야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100년 동안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런 사고방식에서는 모을 수가 없어요. 일단 쓰고 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남는 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러니까 month to month로 살아가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가 얼마나 버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에 대한 문제일까요?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우선순위의 거예요. 문제.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쪽 분야에 들어오고 한 5년, 6년 사이에 20만 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 시스템을 타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니까. 이미 경험을 하셨군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 여러분한테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은 나 돈이 없어. 그 말은 사실 사실적으로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모아는 틀린 말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가치의 문제군요. 네. 가치관. 그러면 보통 그러면 하나 궁금해진 게 그 미국에서 그러면 지금 이 재정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험이 정말 중요할까? 네. 실제로 이렇게 그 불입을 통해서 이 자산이 증식됐던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 돈이 어디가 더 많이 불려지고 아니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좀 실력 있고 이쪽에 어떤 안목과 해안이 있는 어떤 어드바이저를 만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소소하게 말씀을 나누시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남은 그 은퇴까지 뭐 은퇴를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 시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은퇴라고 봤을 때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며 그리고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있으시던지 여러분의 돈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통계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Poor Investor Behavior Reduces Returns 되어 있는데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여 년간 저희가 수익률을 봤을 때 그 주식은 9.9% 거의 10%의 수익률을 받고 bonds, 채권은 6.2%의 수익률을 받는데
일반 average investor, 일반 투자자들은 여기 보시면 어때요? 2.5%의 수익률을 받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요 당시의 평균이 2.3%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을 간신히 따라잡은 정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시는 것은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투자는 쉽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말이 사실 맞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제가 이 그래프가 되게 재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반인들이 실제로 투자 시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꼭지점 맨 위에 꼭지점을 보면은 point of maximum financial risk. 그리고 밑에 보면은 valley라고 하는데 maximum financial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판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사야 되겠어요? maximum financial opportunity에 가까이에서 사야 되겠죠. 그리고 파는 거는 maximum financial risk에 가까이 팔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제가 볼 때는 90%의 분들이 거꾸로 하세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익사이먼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동요되시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가장 들떠 있을 때가 가장 리스크가 큰 때이고 가장 위축되어 있을 때가 최고의 투자 기회라는 거를 정확히 좀 인식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시장 상황하고 반대로 많이 움직이세요. 여기 보면은 그런 거 볼 수가 있으실 텐데 한번 보시면서 그거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시장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 시장 상황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재정과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생애 주기 곡선에 따라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브릿지원, 이 텍사스 본부 대표님이시잖아요. 그 브릿지원이 이 업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건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뉴욕 라이프를 시작할 때에도 사실은 이거를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누가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어떤 약간 한 맺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 라이프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있었는데, 자, 브릿지원에 이제 와서 보니까 뉴욕 라이프 의 어떤 장점과 또 브릿지원의 장점을 같이 접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남가주 본사에는 지금 20년 정도의 그런 그 업력을 봤을 때 에이전트들이 실력이 좋고 인성이 좋다는 소문이 파다해서 사실 거기서 소문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20년 동안 길을 회사를 다지면서 한 1, 2년 전부터는 미국 전역으로 지금 확장 일로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10개의 사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주에 지금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워싱턴 스테이트, 오레곤, 네바다, 텍사스 여기가 이제 6번째 열리는 곳인데, 지금 여기는 H마트 옆에 저희가 지금 사무실을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빠른 확장의 일도 있다는 걸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앞으로 계속 잘할 수 있는 잘하는 회사겠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네, 제가 해주시면 될 사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오랫동안 하고자 했었는데 여건이 안 됐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염 대표님과 여기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꼈던, 제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이러한 사례들이나 이러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가장 업데이트 되고 가장 퀄리티가 좋은 정보들을 정말 전달드려서 여러분들 가게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재정 전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조만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유튜브도 좀 채널 또 만드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또 같이 또 합방하거나 네. 또 같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